예, 오늘 오전에 그 정부와 민주당과 같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. 주로 이제 연금 개혁을 주요 이슈로 해가지고 회동을 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비공개 회동의 내용이 아마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또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그 연금 개혁에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당의 입장은 이런 시간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 시스템의 수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과 좀 굉장히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됩니다. 현재 예상하고 있는 소득 대체율은 한 43, 44 정도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,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만간 실무 협의를 다시 개최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뒤에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거는 이제 정부도 똑같은 스탠스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일방적인 처리 또는 정부와 여당의 그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다시피 연금개혁 안에 이제 현재 주 이슈가 되어 있는 소득 대체율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에는 2028년도를 목표로 당시 60%의 소득 대체율을 40%까지 낮추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었어요. 지금 정부가 42%의 소득 대체율을 낸 데 대해서도 우리 당내 연금특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, 여러분들 중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다만, 그간 그 원만한 연금개혁안의 좀 걸림돌이라 그럴까, 자동조정장치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계속 시소게임을 해왔었는데, 다행히 민주당의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자동조정 장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같이 합의를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연금개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은 오늘 제가 비상대책 회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산업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에 전반적으로 추월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법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민주당이 완전히 그 수용 불가라는 입장만 밝힐 게 아니고 국가 경제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 대한민국 수출의 20%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그 여러 가지 좀 위기 극복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주문의 그 이야기도 같이 곁들이고 싶습니다. 주 50시간제 예외 적용을 원하는 우리가 해왔지만 또 건기법상의 절충안도 있습니다. 특별 연장 근로와 관련된 부분을 반도체법에 접목하면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더 완화된 조건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반도체법 그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국정협의회 때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대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들라고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계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. 그래서
늘 이야기했지만 초저녁에 연구소 불이 꺼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아니고 반도체 산업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된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좀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보다 전향된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? 자동조정 장치를 민주당에서 수용한다고 하면 소득 대체율 44%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건가요?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 대체율을 몇 프로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우리 당내 의견 수렴, 민주당대로 당내 의견 수렴, 자동조정 장치에 대한 의견 수렴, 우리는 44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조금 실무 협의를 조금 인터벌을 더 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당내 의견 수렴이 되면 수렴된 안을 가지고 자동조정 장치 그다음 44%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. 예, 또 질문 있나요? 자동조정 장치 국회 승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자동조정 장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 정해지진 않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삽입된다면 그런 자동조정 장치가 아니고 수동조정 장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여러 가지 좀 그 자동조정 장치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한다면 절차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득 대체율과 함께 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칠까요? 예?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 더 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협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민주당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. 예.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. 예. 조금 전에 소상공인 간담회 하실 때 100만 원씩 바우처 말씀하셨는데요. 760만 명에 100만 원씩 하면 7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? 정부 측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. 지금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대책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업을 유지하는 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전기, 가스, 수도, 그 다음에 그 보험금 뭐 등등 망라해서 한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정부 측도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그 방향을 민생, 그 다음에 AI 미래 산업 지원, 통상 지원 이렇게 3대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경영 지원은 민생 분야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. 일단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의원님, 그 실무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을 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면 연금계획 어느 정도 저희가 되고 나서 또 다시 이야기 되는 건가요? 우린 연금과 반도체법을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현재는 민주당은 뭐 국정협의회 때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듯이 양대 노총의 반대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어서 조금 대화를 풀어나가기가 쉽진 않지만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, 그 다음에 관세 부과 등등 그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민주당이 양대 노총의 이야기만 듣고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또 이거는 수용하는 게 맞다고 또 주문도
하셨고 박지원 전 대표도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민주당이 대선적 차원에서 좀 수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정도 할게요. 비대위원장이 소상공인 가봐서 곧 추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연금개혁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죠? 뭐, 정부 측도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우리 당은 가능하면 그 연금개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이 좀 타결되는 시점 이후부터 추경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